예, 이제 제소기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소송 요건입니다. 예, 제소기간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기간의 제한입니다. 기간의 제한, 허용되는 기간이 제한된다. 이게 이제 제소기간의 내용인데요. 우리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보시게 되면 제소기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20조 1항에는 주관적 제소기간 규정이 있고 20조 2항에는 객관적 제소기간 규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각각 1항과 2항 모두 다 재결이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1항 같은 경우에는 단서에 재결이 나왔을 때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 송달받은 날로부터 다시 90일을 인정해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제소기간 특례 규정입니다. 특례 규정입니다. 이 특례를 적용받으면 원고한테는 당연히 유리하겠죠. 예,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그 제소기간 90일이 깎아먹히게 되면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면은 심판을 거치다가 소송 제기가 제한받는다? 그러면 재판 청구권 침해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제소기간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고요. 2항에 보시게 되면 2항은 괄호가 있습니다. 괄호에서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이 나온 때부터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보시게 되면은 1항에 있는 90일은 불변기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법원이 임의적으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건데, 핵심은 늘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늘릴 수 없다. 그건 뭐랑 비교를 하시는 거냐면, 주관적 제소기간으로서의 90일은 객관적 제소기간으로서의 1년과 다르다는 거예요. 1년과 다르다. 그 기간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90일은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그런데 1년 같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이 되고 있잖아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3항은 1항에 있는 90일은 2항에 있는 1년과 같이 절대로 늘어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3항에 있는 불변기간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90일하고 1년하고 이제 두 개가 있다 이거예요. 예, 먼저 응용은 우리가 본 게임 가서 하도록 하고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면 주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다.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는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은 처분 통지서에 송달을 받죠. 송달을 받기 때문에 그 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다. 알면은 주관적 제소기간 90일 적용받는 거고, 그 다음에 제3자는 송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그럼 1년에 적용을 받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뭐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까? 주관적 제소기간이 기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주관적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게 아니면은 그때 객관적 제소기간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안날에 90일, 있은날에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날과 있은날은 도대체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선 뭐부터 출발을 하는 것이냐면 있은날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처분의 통지서가 송달이 됩니다. 송달이 돼요. 이건 이제 우리 행정절차법의 14조 1항에 처분은 송달의 방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없습니다. 네. 법령 자료에는 지금 소송법, 심판법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차법. 절차법은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정규 강의 때 여러분한테 법령 자료를 따로 드릴 겁니다. 따로. 전부 다 모아서 이제 드리도록 할 거고, 여기에는 지금 쟁송법만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14조에 보시게 되면 처분은 무슨 방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다고? 송달 방식으로 하라. 송달 방식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조 1항에 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입니다. 절차법 15조 1항에 보시게 되면 그 송달은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는 뭐부터 생각을 하신다고? 예, 이튿날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이튿날. 이튿날이 바로 효력 발생일입니다. 효력 발생일. 송달을 해서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죠. 송달을 해서 도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날이 바로 이튿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이튿날. 객관적으로 있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그런데 불복을 누가 할지는 달라지는 거죠. 그죠? 불복을 상대방이 불복을 할 수도 있고 제3자가 불복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상대방한테 송달될 거고요. 네, 도달되면 그때 효력은 발생하는 건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근데 여기서 상대방이 불복을 하게 되면은 그 효력 발생일에 상대방은 처분의 존재를 압니까 모릅니까? 상대방은 알죠. 그렇죠? 상대방은 자기가 받았잖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상대방은 압니다. 그래서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예, 상대방은 안날과 이튿날이 같은 날입니다. 안날과 이튿날이 물리적으로 같은 날이다. 처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요. 처분의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통지서가 송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달이 됐습니다. 상대방한테 송달이 돼가지고 도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날이 예, 이튿날이죠. 도달되면 이튿날이라고 방금 그랬죠. 예, 14조 1항, 15조 1항에 따르게 되면 이 날이 바로 처분의 효력 발생일로서 이튿날이 맞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불복하잖아. 상대방이 불복을 하게 되면 그날이 바로 안날이에요. 그날이 바로 안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안날입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예, 이튿날과 안날이 같다라는 것을 모르면 풀 수 없는 문제. 오케이.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예, 이튿날과 안날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할 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합니다. 처분의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어쨌든 처분은 무슨 방식으로 한다? 송달 방식으로 한다. 그리고 그게 도달이 되면은 처분의 효력이 발생을 해서 그날이 바로 이튿날이다. 이튿날이다. 예, 이 부분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달라지지 않아요. 예, 송달되면 그날이 이튿날입니다. 그날이 효력 발생일이에요. 근데 제3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 수도 있지요. 처분의 존재를 알 수도 있지요. 예, 우리 아까 전에 근로자 얘기했으니까 근로자 얘기로 한번 풀어가 볼까요? 재밌는 판례가 하나가 있었는데 휴업수당 예외승인이라는 처분이 있습니다. 휴업수당 예외승인. 예, 휴업수당이 뭔지 아시죠? 휴업수당. 회사가 힘이 들어가지고 예, 잠시 일을 안 해요. 공장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들은 출근을 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출근을 안 하면 근로제공이 없죠. 근로제공이 없으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급여도 없겠죠. 예, 급여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근로자의 잘못으로 출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서 출근을 안 하게 된 겁니다. 이럴 때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를 근로자한테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예,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휴업수당이라고 합니다. 휴업수당. 예, 오늘의 기아차 문제와 관련돼서 예, 우리 패스원의 경제학 선생님 계시지 않습니까? 경제학 선택하시는 분 계십니까? 경제학 하시는 분. 경제학이 선택인가 지금 우리가? 네? 아, 거긴 필수? 그렇구나. 예, 경제학 선생님이 지금 기아차 문제 관련돼서 많이 뿔이 나 계세요. 네, 그래서 법적으로는 이런 겁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왔는데 이제 뭐 관련돼서 뭐 얘기를 좀 드리면 우선 기아차가 얘기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상여금을 줄 거냐 말 거냐 뭐 그동안의 문제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갖고 이랬을 때 우리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부분은 예, 법이라는 것은 법의 출발과 끝은 이익형량이에요. 그래서 예, 기아차에 손을 드는 예,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있는 건데 이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결론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 뭐 대충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보시게 되면 말이에요. 회사가 어려워요. 회사가 어려워서 잠시 문을 닫았어. 닫았으면 얼마를 주라고요? 70%를 주라고요. 70%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게 되면. 근데 얘가 아까 노동위원회라는 게 있다고 했죠.
회사가 노동위원을 찾아가. 노동위원을 찾아갖고 우리 회사가 진짜 많이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노동위원회가 깎아줄 수 있습니다. 깎아줄 수 있어요. 70% 하지 말고 너네는 50% 해라. 또는 진짜 어려우면 휴업수당 안 줘도 된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법적 성질이 뭐가 되겠어요? 우리 어저께 배웠던 행정행위 가지고 생각해 보시게 되면 바로 면제가 되는 거죠. 면제가. 부작위 의무를 해제시키면 그건 허가였었고요. 그게 아니라 나머지 의무를 해제시키면 면제였었죠. 이건 돈을 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급부 의무를 해제시키는 겁니다. 급부 의무를 해제시키는 것으로서 면제가 되는 건데요. 근데 상대방은 누굽니까? 상대방은 이 면제, 휴업수당에 대해서 좀 깎아도 된다라는 예외 승인이라는 처분이 나오게 되면 상대방은 바로 그걸 신청한 회사가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되는 거니까 그 근로자들한테 이런 승인 처분이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습니다. 알려지지 않아요. 걔네들한테 통지서가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모른다는 거야. 모르는데 뭐 그냥 첫 달 같은 경우에 이제 돈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적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적지? 근데 두 번째 달 보니까 또 적어. 뭐지? 이래서 알아보면은 진노위에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런 결정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근로자가 비로소 그때 가서 불복을 하려고 들 겁니다. 그럼 근로자는요 언제 알게 된 거죠? 벌써 2달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사한테 그 예외 승인에 대한 통지서가 날아가면 그날이 바로 그 효력의 발생일입니다. 이튿날이에요. 근데 제3자인 근로자는 언제 알아?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야. 나중에 알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불복을 하느냐, 제3자가 불복을 하느냐라는 문제는 어디를 달라지게 만드는 거냐면 여기를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를. 보시다시피 안날부터 90일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안날부터 기산하는 여기가 바로 주관적 불복기간이 되는 거예요. 주관적 불복기간. 근데 누가 불복하는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있은 날은 어쨌든 상대방한테 송달되면 바로 그날이 그냥 객관적으로 있은 날이에요. 객관적으로 있은 날이기 때문에 이쪽이 바로 객관적 불복기간, 객관적 제소기간에 대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렇다면은 우리 안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면 제소기간은 끝난 거예요. 제소기간은 만료가 된 것이고 그러면 불가쟁력이라는 게 발생을 해서 더 이상은 그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끝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둘 다 지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지나면 된다라는 말은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는 말입니까? 여기서 해당 사항이 있는 말입니까?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죠.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겁니다. 왜냐? 얘는 있은 날과 안 날이 같은 날이기 때문에 있은 날에 1년, 그 다음에 안 날에 90일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의 기간이 경과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기가 경과합니다. 그러겠죠? 안 날에 90일이 먼저 경과하겠죠? 이건 100%입니다. 90일이 1년보다 짧은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왜? 출발이 같잖아. 출발이. 같은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90일, 같은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1년인데 둘 중에 90일이 먼저 경과하지 1년이 먼저 경과한 일은 절대 발생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 논의는 어디서만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다.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다. 제3자가 불복할 때입니다. 제3자가 불복할 때. 그래서 방금 이 휴업수당 예외 승인 판례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제소기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소기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처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분이 나왔고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야? 있은 날입니다. 있은 날이야. 그리고 있은 날에 객관적 제소기간 들어갈 거니까 여기까지 가면은 여기가 몇 년이야? 1년입니다. 1년 이렇게 됩니다. 1년 이렇게 되는데 얘가 끝까지 모르면 지금 제3자입니다. 모르는 상태면 뒤로 정당한 사유 계속 늘어납니다. 계속 늘어나는데 얘가 중간에 알아버리면
앞날의 90일도 적용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먼저 지나갔나라는 판단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1년부터 마이너스 90일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사례형 문제입니다. 1년부터 마이너스 90일을 잡으시면 이렇게 잡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와요? 275가 나오겠죠. 여기서부터 해갖고 여기가 275입니다. 이게 365니까 마이너스 90을 잡으란 말입니다. 마이너스 90을 잡았어요. 90을 잡고 나서 앞부분이 1구간이 되는 것이고 뒷부분이 2구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1구간부터 해가지고 90일을 이렇게 잡으면 여기서 끝날 겁니다. 예, 2구간부터 해갖고 90일을 잡으면 여기서 끝날 겁니다. 그러면 이 제3자가 근로자가 언제 알아버렸냐 이거야. 언제 알았어요? 예, 여기서 알았어. 여기서 알았으면 앞날의 90일이라고 있은 날의 1년하고 뭐가 먼저 지나갑니까? 앞날의 90일이 먼저 지나죠? 그래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제 소개한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2구간 여기서 알아버렸다. 그러면 앞날의 90일하고 있은 날의 1년하고 뭐가 먼저 지나갑니까? 있은 날의 1년이 먼저 지나가. 그럼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여긴 왜 정당한 사유라는 걸 적용을 안 시킬까요? 알아버렸으니까요. 이게 말씀드렸던 특별한 사정입니다. 판례가 말하는 특별한 사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제3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있은 날의 1년 플러스 정당한 사유 알파가 잡히게 되는데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유일한 특별한 사정은 바로 제3자가 알아버리는 겁니다. 제3자가 처분의 존재를 알아버리면은 정당한 사유는 없어지는 겁니다. 정당한 사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90과 1년 2개만 남는 거죠. 90과 1년 2개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비교하는 거라고? 구간을 나눠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라고 했을 때 알았다라는 것은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고 위법함을 아는 것이 아니고 처분의 존재를 아는 겁니다. 처분의 존재를. 그래서 우리 집에 과징금 부과처분서가 왔습니다. 과징금 부과처분서가 왔는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만약 이게 100만 원 미만이면 내고 만다. 100만 원 이상이면 불복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과징금 통지서가 온 거를 봤어요. 과징금이라고 써있는 것까지 제목까지 봤단 말이야. 근데 아직 바빠갖고 내용을 못 읽었어. 내용을 못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300 이렇게 써 있었던 거예요. 난 몰라요. 난 몰라.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까갖고 등기로 오니까 받아가지고 그 존재를 알게 된 날 그때부터 90일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내용을 알게 된 날 그때부터 90일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한테 메일 오잖아요. 전자송달도 되거든. 동의해주게 되면. 그럼 메일 오잖아요. 친구한테 메일이 오든 아니면 처분이 메일로 송달이 되든 간에 우리 메일 보면은 미리 보기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으로 봐도 이렇게 싹 보면 내용이 다 보이잖아. 보이죠? 예. 카톡도 보이죠? 그렇죠? 안 보입니까? 1 떨어지는 게 무섭습니까? 예. 1 안 떨어뜨리는 방법 알려드려요. 1 다 읽어놓고 안 읽은 척하기. 그런 거 말고 매일 수신하고 내가 안 읽은 표시해갖고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지 하는 거 말고 왜? 저쪽에서 보면 읽은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클릭해버린 이상 내가 보기 위해 안 읽은 표시를 하는 거지 제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카톡 삭제 기능 오늘 이런 이상한 소리는 또 그죠? 네. 카톡 삭제 기능을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실수로 뭘 올려. 다 단톡방 몇 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A 단톡방에 해야 될 말을 실수로 B 단톡방에 해 거고 무리를 일으켰어. 그래 엄마 여기다 왜 내가 올렸지? 해가지고 카톡 삭제 기능을 딱 눌러 삭제를 하면은 내 눈에만 안 보이고 딴 사람은 다 보여요. 그쵸? 삭제된 게 아니거든요. 그죠? 예,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사람을 눈속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도 쓸데없는 질문 들어오면 안 읽어버리거든요. 본인의 개인사, 집안사
이런 것 좀 제발 하지 말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합니다. 내가 당신들 대리인이 아닙니다. 나는 선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한두 번 이렇게 알려주잖아. 자문을 해주게 되면 무슨 내가 자기 무슨 뭐 집사나 되는 줄 알고 뭐든 다 물어봐. 그럼 난 일 언제 합니까? 그쵸? 그거는 뭐냐? 공공재에 대한 사용을 함부로 사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전 누가 돈 줘도 안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누가 돈 줘도 입금해도 안 읽어요. 그걸 읽기 시작하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개인적으로 어떤 일정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면서 저랑 커피 한 잔 마셨다고 막 보내고 아니면 언제 한번 인사도 해본 적 없으면서 그죠? 그냥 수강생 명단에 있는 건 알겠지 내가 보면은 그죠? 전 수강생입니다. 수강생인 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눈속임을 하려고 이래요. 선생님이 정말 급합니다. 시험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관련은 됐죠. 집안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시험 준비를 하기 힘든 상황. 난 시험과 관련 건 내용적인 문제인 줄 알고 열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읽어놓고 대답을 안 하느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카페에다가 그런 얘기를 하고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좋은 변호사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내가 소개는 시켜줄 수 있지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핸드폰을 딱 꺼내고 나서 바로 비행기 모드로 들어갑니다. 비행기 모드로 들어간 후 읽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그리고 나서 비행기 모드를 끕니다. 그러면 일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세요? 그죠? 그렇게 하면은 돼요. PDF로 묶어놨다, 암호 걸었다. 근데 털고 싶으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인쇄 누르기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PDF는 긁어서 복사를 할 수 있잖아요. 복사를 할 수 있으니까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한글 파일에다 암호를 걸어갖고 이제 그냥 출력은 하되 내 자료를 수정할 수 없게 암호를 딱 건단 말입니다. 보안 거는 거야. 그러면 이거 못 긁어요? 아닙니다. 그냥 그 한글 파일을 출력을 클릭하십시오. 출력을 클릭하면은 거기 한컴 PDF라는 게 있습니다. 한컴 PDF라는 게 무조건 다 있어요. 한컴 PDF를 클릭을 하면 이게 읽을 수 있는 PDF로 변환됩니다. 그러면 암호는 다 뚫립니다. 암호가 다 뚫리고 그냥 복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방법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방법이 없는 게 없는데 다만 불법적인데 사용만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쓸데없는 얘기를 근데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존재와 내용, 위법 중에서 존재를 안날이지요. 내용을 안날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용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말이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안 읽은 표시하면 되는 거냐 이거예요. 안 읽은 표시하면 그럼 나는 제소기간의 기산점을 영원 무궁토록 보장받는 겁니까? 나한테 그럼 여유가 있을 때 이제 소송 준비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국가는 언제까지 국민들이 그 짓거리 다 기다려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겠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냥 송달이 돼가지고 존재를 알면 끝나는 거고 내용을 안 읽어본 건 본인 과실입니다. 본인 귀책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읽어봐야 되는 것도 위법을 알게 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 안 하면 처분의 위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존재를 안다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 안다라는 것은요. 안다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안다라는 게 정말로 현실적으로 알았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를 말하는 겁니다.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때. 앞에서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손에 송달이 되면 그러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졌다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공고의 방식으로 처분을 할 때가 있어요. 공고의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 집에다가 과세처분 통지서를 보냅니다.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다 해보셨죠?
만나기 싫다거나 받기 싫은 그런 뭐 문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찾아와. 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빌렸어. 많이 빌려. 은행권에서도 빌리고 이금융도 상금융도 빌리고 막 그랬어. 그러면 이제 그 돈을 안 갚아.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집으로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자택 방문합니다. 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자택 방문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불을 끄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쵸? 문을 열고 들어오면 저건 주거 침입입니다. 그쵸? 못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만약 국가가 국민한테 처분을 하는데 등기를 보내잖아. 등기를 보내는데 맨날 없는 척해. 맨날 없는 척하면 처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럼 처분을 안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세금은 1도 못 거둘 겁니다. 그쵸? 모두 없는 척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쵸? 그건 국가는 운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지방세를 부과하든 국세를 부과하든 보게 되면 인터넷에다가 오늘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한 사람들의 명단과 내용이 쭉 뜹니다. 그러니까 등기로 송달을 했는데 근데 등기로 송달을 해도 정상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되면 공고 방식으로 합니다. 공고 방식으로. 오케이. 공고는 뭐야?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세상에. 그래서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고 방식으로 처분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별 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일반 처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개별 처분, 일반 처분. 이 원리는 제가 본 게임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결론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뭐라고요? 개별 처분이라면 송달 방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송달 방식으로 하는데 얘네들은 둘 다 송달로 안 되기 때문에 공고 방식으로 처분을 하는 거예요. 가도 사람이 없고 불특정 다수인한테 하는 처분은 원래 송달할 수가 구조적으로 없는 것이고 공고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력의 발생일은 언제가 되냐? 효력의 발생일은 개별 처분은요. 공고 후 14일입니다. 일반 처분은 공고 후 5일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다릅니다. 법이 달라요. 그리고 14일이고요. 그러면 이때 효력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효력이 발생한 날은 무슨 날이에요? 이튿날이죠. 그래요. 이튿날이에요. 효력이 발생한 날은 무슨 날이다? 이튿날이다. 현실적으로 안날이죠. 그러면 이 14일 후, 5일 후는 효력이 발생한 날로서 이튿날이 맞다는 겁니다. 이튿날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가 이런 기준을 적용시킵니다. 개별 처분 같은 경우에는 얘는 원래 그대로 현실적으로 안날 알았다고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인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알 것을 요구하지 말자.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률적으로 안 것으로 치자. 그러면 공고하면 지금 무슨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고 방식으로 하고 있죠. 공고하면 갑이라는 사람한테 처분을 했어요. 공고 방식으로. 갑은 알아요, 몰라요? 갑은 절대로 모릅니다. 알겠어요? 절대로 모릅니다. 그 어디에 저에 대한 처분이 나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난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현실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럼 무슨 날이 아니야? 안날이 아닌 겁니다. 안날이 아닌 거야. 안날이 아닌 거면 이튿날이죠. 이튿날이니까 뭐에 적용을 받습니까?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게. 객관적 제소기간 적용을 받는데 난 모르죠? 모르니까 모두 인정돼요. 플러스 알파도 인정됩니다. 정당한 사유도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일반 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5일 지나면 효력 발생일 이튿날이죠. 이튿날인데 일률적으로 그날을 그냥 안날로 쳐버립니다. 판례가. 안날로 쳐버려요. 안날로 쳐버리면 뭐에 적용을 받습니까? 주관적 제소기간 90일에 적용을 받는다. 90일에 적용을 받는다.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위에 같은 경우에는요. 14일에 1년 플러스 알파입니다. 14일에 1년 플러스 알파고 일반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5일에 90일 끝 이겁니다. 5일에 90일 끝 이거예요. 문제 엄청 많습니다. 이 부분. 네. 사실은 되게 복잡한 내용이에요. 복잡한 내용인데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결론은 정확합니다.
결론은 정확합니다.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제소기한 특례규정 적용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점 바로 뭐냐면 38조 가보십니다. 38조 1항에 무효등확인송에 20조가 있는가? 없지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왜 없을까? 전치주의하고 제소기간은 무효인 처분에는 없다고 했죠. 그쵸? 무효인 처분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치주의는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인데 무효인 처분엔 그런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제소기간은 무엇을 보장하기 위한 거냐면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공정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소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공정하다고 우선 치자. 우선 유효하다고 치자. 무엇을 거쳤을 때만 공정력을 제거하고 처분 효력을 제거할 수 있다? 쟁송 취소 절차를 거쳤을 때만 제거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쟁송 취소를 영원 무응토록 제기할 수 있도록 해버리면 이 공정력을 인정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제소기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무효인 처분에 뭐가 없어요? 공정력이 없다는 거죠. 공정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긴 제소기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38조 2항에 보시게 되면 부작위 위법 항의송에는 20조가 있다? 그렇다. 있다. 그렇다. 이건 뭐예요? 반반이다. 반반인데 만약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았으면 부작위 위법 항의송은 제소기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언제까지라도 제기할 수 있다. 이유는 무엇이다? 언제부터 기산해야 될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쵸? 그래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쳤을 때는 그때는 그 재결서 왔을 때부터 기산하면 기산이 가능하다. 그때부터 90일 하면 된다. 부작위 위법 항의 수용도 일정한 경우에는 제소기한 적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소변경과 관련된 문제는요. 요거는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소기간도 어쨌든 소송 요건입니다. 그럼 소송 요건은 우리 아까 뭐로 기억하라고 했어요? 제소 시점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시까지 그 소송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면 된다고 했죠. 좀 기다려준다고 했습니다. 왜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은 해결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죠? 근데 제소기간의 도가는 시간을 더 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타임머신 하나씩 갖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좀 비싸요. 비싸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임머신 없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방법이 있을 수는 있죠? 어떤 방법이 있을 수는 있어요?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면은 시간을 뒤로 돌릴 수는 있습니다.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네. 그렇죠? 그게 뭐예요? 이상한 나라의 필이라고 지금 하는 드라마입니다. 재밌습니다. 맨홀 뚜껑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뒤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게 무조건 좋다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소기간은 시간을 더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소 시점에 판단 내리고 끝내고요. 그 다음 소의 변경과 관련된 문제는요.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세요. 먼저 내가 A라는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게 나한테 더 필요가 없어졌어요. 뭐 그냥 기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B라는 청구 다른 소송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때 그 앞에 제기했던 A라는 청구를 뭐라 부르냐면 옛날 거죠? 구소라고 불러요. 구소. 그 다음에 지금 제기하고 싶은 B라는 청구 이거를 뭐라 부르냐? 신소라고 부릅니다. 신소.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소송을 바꾸는 겁니다. 소송을 바꾸는 건데 이거는 구소를 취하하고 신소를 새롭게 제기하는 거거든. 근데 원래는 이 B라는 청구 신소를 있잖아요. 원래는 다시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예 새로 제기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아예 새로 제기하게 되면은 여기에도 당연히 제소기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제소기간 제한이 있는 거잖아요. 있는 건데 우리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의 변경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21조, 22조의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에 적용을 받는 소외 변경을 하게 되면은, 행정소송법에 뭘 인정하고 있냐면,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어요. 소급표를 인정하고 있어갖고, 상당히 큰 특혜를 받습니다. 이 신소를 언제 제기한 것으로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냐면요. 구소를 제기했을 때 내가 이 B라는 천국 신소를 그 옛날에 제기한 적도 없는데 제기했던 것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걸 통해서 제소기간 도과를 피해버리는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판례들도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행정소송법상에 소외 변경을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소급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급표의 도움을. 처음에 제기했던 구소를 제기했을 때 이 신소가 제기된 것으로 의제를 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소송법을 적용 안 하고요. 민사소송법을 적용시켜가지고 민사소송법 준용할 수 있지요. 준용할 수 있죠. 8조에서 준용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민사소송법 262조에 가면 당연히 거기에도 소외 변경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적용해서 행정소송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행정소송을 적용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까 8조에. 그렇죠?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누가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없어? 소급표가 도와준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왜 그럴까? 민사소송에 제소기한이 원래 없거든요. 제소기한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소급표 같은 게 따로 있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 차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우리가 또 소변경을 좀 더 배우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가구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구제. 행정소송법에는 가구제 제도가 뭐가 마련돼 있어요? 가구제 제도가? 가구제는 뭐지? 임시적 권리구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보전소송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보전소송. 취소소송은 본체소송이 되는 거고, 가구제는 우리가 보전소송이 되는 거라고 했어요. 얘가 없으면 그 취소소송이 소송 도중에 무용지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그런 걸 뭐라 부르기로 했죠? 권리회복의 불능상태에 빠진다라고 했습니다. 권리회복의 불능상태에 빠져. 대표적으로는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협의의 소위 금결됐던 상황들 있잖아요. 뭐 철거 명령, 강제 철거가 집행이 종료가 됐다라거나 아니면 영업 정지가 기간이 경과가 됐다라거나 이렇게 해서 협의의 소익이 깨지는 상황들. 그 깨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취소송이라는 본체소송은 더 이상 나한테 무용지물이 돼버리잖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라고 했어? 난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 소송이 권리를 구제시켜주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권리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돼버린단 말인 겁니다. 그래서 권리 회복에 불능 상태 빠질 수도 있어요. 소송 도중에. 소송 도중에 강제 철거 종료될 수도 있어요. 소송 도중에 영업정지 기간이 경과될 수도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 소송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막기 위해서 임시적인 권리를 보전시켜 놓는 상태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가구제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친구가 바로 가구제인데요. 이 가구제에는 강력한 놈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약한 놈이 하나가 있는데 강력한 놈이 없어 우리가. 강력한 놈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이고 그 다음에 좀 약한 놈이 집행정지인데 우리 법에는 집행정지 밖에는 현재는 인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밖에. 그래서 먼저는 집행정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둘의 면밀한 비교 같은 경우에는 또 본게임 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정지가 23조에 있습니다. 23조에 있는데 이 집행정지는 얼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얼음땡 많이 해보셨죠? 얼음땡. 얼음땡은 또 해봤어. 말뚝박기는 해봤어요? 말뚝박기는 또 해봤어. 근데 연탄은 떼봤어요? 이걸 내가 어저께 밤 수업에 학생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납득할 수 없다. 도대체 거기 있는 학생들은 몇 살이기에 연탄을 떼지 않았는가?
저쪽에 있는 애들이 20대예요. 다 20대 중후반. 네, 30대도 없어요. 네, 그런데 모두 연탄을 떼고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미쿡에서 왔습니까? 그래서 국어 공부가 따로 필요하신 겁니까? 한국사를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미국에는 연탄 없나? 모르겠네. 네. 모르겠습니다. 전 미국에서 입국을 거부하기 때문에 예, 입국을 왜 거부하겠어요? 얼굴에 써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친미라고 써 있어요. 용미라고 써 있어요. 예? 다른 미라고 써요. 쌀미라고 써 있나요? 그죠? 예. 그죠? 예. 쌀로 뭐 만들어요? 쌀로 뭐 해 먹어요, 집에서? 밥 해 먹죠? 그죠? 예. 전 쿠첸스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래. 밥통 이름이야. 밥통 이름. 예, 밥통. 예. 이런 밥통 이름입니다. 네. 쿠첸스입니다. 쌀은 물과 함께 넣으면 밥이 되는데, 밥은 한자로 반이라고 씁니다. 반이라고 씁니다. 그쵸? 그래서 쌀은 뭐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까? 밥할 때 사용하는 물건이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반미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쵸? 반미. 밥을 만드는 쌀이다. 반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입국을 거부당합니다. 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입국을 거부해. 걔 우리말을 잘 몰라서 그래. 이것들이 우리말이 뭐예요? 전 세계 공용어잖아요. 한글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또 쓸데없어. 오늘 제정신이 아니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집행정지라는 게 있는데 집행정지는 뭐라고요? 얼음입니다. 얼음. 그냥 거기서 시간을 멈추는 겁니다. 이걸로 다 풀립니다. 집행정지는요, 그냥 시간을 멈추는 거예요. 시간을 멈추는 시계 하나 정도씩은 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있구나. 저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시계를 멈추면, 멈춘 겁니다. 나한테 있어서는, 그쵸? 나한테 있어서는 시계를 멈추면 멈춘 겁니다. 수업을 좀 더 하고 싶으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조교한테 얘기를 해요. 뒤에 가서 시계 건전지 빼라. 그럼 수업이 안 끝나요. 시계가 안 가잖아. 수업이 안 끝나, 수업이. 막 밖에는 어두워지고 그런데 수업은 안 끝납니다. 어떨 때 사용하는 물건이냐면 보강할 때, 그쵸? 네, 보강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죠? 얼음입니다, 얼음. 영업정지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 만약에 3개월의 영업정지가 나왔어. 근데 내가 15일 차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15일 차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바로 걸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 15일에 멈춰 있는 겁니다. 90일이 끝나면 기간의 경과죠. 그럼 각하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5일에서 시간은 멈춥니다. 그게 집행정지예요. 더 이상 16, 17, 18의 카운팅은 없습니다. 진행이 되지 않아요. 기간의 경과로 가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 생각하고 있네, 지금 표정. 거기 멈춰놓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생각하고 있죠. 그게 아니에요. 멈춰놓게 되면 이렇게 보세요.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그 처분은 위법이라는 게 확정된 거죠. 그럼 그 처분은 아예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소 판결이 나와서 확정이 되면 그 처분은 아예 제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얼음해서 처분을 멈춰버린다는 말은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순간부터는 처분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지만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뜻이에요.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 오케이? 없는 것으로 취급한다는 것은 난 영업정지를 안 받은 것으로 취급받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난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소송 도중에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분명히 이득이 있는 거잖아요. 소송 도중에 영업하면서 소송할 수 있잖아. 그럼 되는 거잖아. 그쵸? 바로 그런. 그 다음에 만약에 포크레인이 오고 있어요. 포크레인이 오고 있으면 바로 뭐를 불러야 되죠? 빨리 법원을 뛰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빨리 가서 집행정지 받아내야 되잖아요. 그냥 바로 해줍니다. 집행정지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집행정지 받아와야 되는데 그럴 땐 그럼 시계 다 있죠? 시계 자동차 부르는 기능 다 있죠? 다 그거 있잖아요. 집에 집사 한 명씩은 다 있고.
그쵸? 다 있잖아. 없어요? 네. 수영장 하나씩 있고 원래 없어요? 네. 난 세면대가 수영장인데 이렇게 얼굴 넣으면 물이군 뭐 이렇게 그럼 되지 뭐 그치?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되는 겁니다. 딱 시계를 딱 열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킷 빨리 와줘.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았습니까? 참 미치고 자빠지겠다 진짜. 전격 제트 작전 몰라요? 집에 헬기 하나씩은 다 있잖아. 까만 색깔 헬기, 에어울프, 하늘의 늑대.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네, 심각합니다 지금. 소머즈는 알죠? 소머즈는 알죠? 봐야 봐.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죠? 공부해야 됩니다. 마블은 알죠? 부루마블? 안 할란다 수업. 이게 불을 어떻게 마블해? 그죠? 불을 어떻게 마블합니까? 예? 네, 마블 있죠, 마블 거기. 네. 거기 보면 마블에 보면은 거기 저랑 비슷한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하늘 날아다니고 막 그러잖아. 그건 다 외우세요. 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볼 겁니다. 쪽지 시험. 마블 소속 영웅의 이름을 모두 나열하시오. 틀린 것은 막 이런 거. 네. 다 알아야지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하면 문화생활 좀 하라면 문화생활 좀 드라마도 좀 보고. 네. 언제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석하고 싶으면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드라마나 또는 영화를 보시라고. 알겠어요? 수석하고 싶으면 일요일엔 무조건 극장으로 가서 영화를 보라고요.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융성을 위하여. 알겠어요? 그래야 합격합니다. 머리를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이 오고 있으면 집행정지를 딱 걸면 포크레인이 오다 멈춘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오다가 멈춰 딱 이 상태로 있어요. 그 안에서 포크레인 그 조정하고 계시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딱 이 상태로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소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얼음 집행정지입니다. 집행정지. 집행을 정지시킨다. 근데 이 집행정지는 어디에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집행정지는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에서 인정됩니다. 그러나 부작위협파인소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부작위는 집행 대상이 없습니다. 부작위는 집행 대상이 없기 때문에 정지시킬 집행도 없는 겁니다. 부작위를 집행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하겠어요. 부작위는 절대로 집행정지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종류가 3개가 있어요. 종류가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이렇게 3명이 있습니다.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 효력의 정지 이렇게 3명이 있단 말입니다. 오케이. 했을 때 집행의 정지는 뭘 말하는 거야? 집행의 정지는 집행력 행사를 정지하는 겁니다. 집행력 행사를 정지하는 거야. 집행력 행사는 쉽게 이걸 떠올리시면 돼요. 의무이행 확보수단 있죠. 의무이행 확보수단. 그 중에서 강제집행수단 있죠. 강제집행수단. 강제집행수단에 뭐뭐뭐 있습니까? 3개 있지요. 3개. 뭐뭐뭐 있다? 행정 대집행이 있고 그 다음에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이 있죠. 이행 강제금. 그 다음에 직접 강제가 있죠. 직접 강제. 강제 집행이라는 것은 사전에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불이행할 때 행정 주체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건데요. 근데 이 4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4가지 중에서 이행강제금 빼고 나머지 3개가 바로 집행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집행력을 행사하는 거야. 오케이. 4가지 뭐라고요? 예? 대강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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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자꾸만 나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켜요. 그죠? 예, 우리 회사 가면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까? 대충 해야 됩니다. 대충 해야지 회사가 발전합니다. 알겠죠?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 대충 하시면 자녀가 잘 크길 바라면 대충 가르치면 되고요. 그래야지 본인들이
공부의 필요성을 알고 공부를 하게 되고 회사가 경영을 합리화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진짜 열심히 일해주면요, 그 사람한테 의지하려고 들어요, 회사가. 알겠죠? 그래서 자꾸 나한테 아니 그래서 해봤잖아, 다 해봤잖아. 열심히 하면 걔만 시키잖아. 그죠? 열심히 하면 걔만 시켜. 이러면 당장은 회사가 돌아갈지 모르지만 이건 회사한테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 같이 운영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사원들이 다 같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은 대충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대충 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너무 잘하면 시험 볼 때만 너무 잘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대충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오래 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생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런 거는 제일 많이 어디서 느끼냐면 남자들은 군대에서 많이 느껴요. 내가 첫 발을 잘못 디뎠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을 너무 완벽하게 해줬어요. 아니 절대 딴짓을 안 했어요. 뺑기를 안 쳐요. 훈련은 훈련대로 다 받고 새벽 4시 5시까지 일 계속 해가지고 우리 대대장님 막 군당장님한테 막 쓰담쓰담 받게 해드리고 막 이러니까 뭐야 결국 월급 10,000원 주면서 나한테 그쵸? 결국 10,000원 주면서 막 여기서 바보짓 하는 애들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일부러 바보짓 하고 있더라고. 너 바보야 막 이러고 다니는 거야. 난 처음에 진짜 바보인 줄 알았어. 근데 나중에 보기에 바보 아니야. 일 안 하고 편하게 군 생활하려고 바보짓을 일부러 한 거야. 저는 칭찬받고 싶어갖고 멍청한 짓 한 거죠. 멍청하게 너무 열심히 일을 한 거. 그러니까 아침까지 새벽까지 다 시키지, 훈련 다 가지, 위병소 뭐 다 난 한 번도 안 빠지 다 나가지. 나중에 보니까 나만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와, 이건 아니구나. 그때 제대를 하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을 대충 살자. 열심히 사니까 제가 나오고 나서 그 부대가 없어졌대요. 운영이 안 됐대. 안 믿네. 이사 갔어요, 옆으로. 이사 갔어. 부대가 딴 데로 이사 갔어요. 그게 너무 산골짜기였고, 이게 잘 뭐가 못 들어와가지고, 이사를 가긴 했어요. 가긴 했는데, 없어지진 않았고요.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조직을 위해서 대충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사장님이 자꾸 의무를 부과합니다. 의무를 부과했을 때 하는 게 강제집행이에요. 대강이직, 행정 대집행, 강제 징수, 이행 강제금, 직접 강제. 그 중에서 이행 강제금 말고 나머지 3개가 바로 집행력의 행사입니다. 집행력의 행사. 집행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이렇게만 기억을 해놓으세요. 여러분, 내가 다진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대집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 철거를 해주죠.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냈어요? 그런데 강제징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미 세금을 낸 것처럼 된 거야. 뺏어가 줬잖아. 그렇죠? 제가 무도회장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도회장을. 무도회가 뭔지 아시죠? 무도회. 캉캉 춤추고 이런 거 말고 무도회. 술 먹는 곳 얘기하는 거죠. 무도회장. 속칭 나이트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는 아니고 그거 운영하면은 재벌이야. 그거 하나 운영하면. 그 나이트 하나 운영하는 집 애들은요 다 서울대 가요. 그 돈으로 애들 열심히 가르치더라고요. 진짜요. 아버지 나이트 하시는 집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돈이 잘 된대. 근데 그런 거 저는 경영을 못 해가지고 전 뭘 해도 망해요. 그래서 남 밑에서 일하는 게 최선이구나라는 거를 스스로를 알아요. 자기 깜냥을 알고 살아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도회장을 하는데 내가 법을 좀 어겼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았어요. 영업소 폐쇄명 그만해라 장사. 그러면서 폐쇄 명령을 받았는데 내가 영업소 폐쇄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본 뭐를 쳐줘요? X바를 쳐줍니다. 강목으로 이렇게 X바 치잖아. 그렇죠? 영화에 보면 나이트에다가 아니 뭐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어제 그 밤에 또 분노에 또 막 했던 게 기억나. 통장이 전입신고에 대한 확인인을 찍었을 때 막 이런 판례가 나왔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어떤 학생 하나가 이상한 표정을 지어. 왜 그러냐? 통장이 뭔지를 모르나? 그러니까
모른대. 반장은 뭔지 아나? 예, 모르네. 반상회는 뭔지 아나? 모르네. 너 나가. 난 널 가르칠 수가 없어.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 내가 통장이 공무원 스탁 사인이란 말을 하려면 저 사람이 사인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돼. 그렇잖아. 야, 통장이란 있어. 옆집 아줌마가 통장이야. 공무원이 다 나가고 주민들 어떻게 사는지, 독거노인 어디 있는지 다 어떻게 파악해.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옆집 아줌마가 통장이야. 그네 집 가고 반상회 해. 통장이 뭔지를 몰라. 통장. 얘가 구급 공채 공채 시험 봐갖고 얘가 합격했냐? 이거 공무원 아니라고. 공무원 아니라고. 그냥 사인이라고. 모른대. 안 한대. 하지 마. 넌 하지 마. 공부하지 마. 넌 해도 안 돼. 통장이 누군지를 우선 집에 가서 알고 와. 집이 대구래. 빨리 갔다 와. 우선 갔다 와. 엄마 만나고 통장 아줌마 인사시켜달라고 하고 통장 아줌마의 업무 파악해서 와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네. 많은 좀 공부가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십니다. X바치잖아. 영화에서. 영화 좀 보라고요. 네? 영화에서 X. 뭘 갖고 예를 들어 내가 실제 상황 갖고 예를 들면 더 모를 거 아니야. 그 영화 드라마 있는 거 갖고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어. 그 같이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제가 카톡으로 무료 드라마 다시 보기가 가능한 앱을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밤부터 한 달 동안에 한 달 숙제입니다. 1편부터 20편까지 이렇게 있으면 20편까지 전부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평을 써갖고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드라마는 어떤 측면에서 아주 좋았고 어떤 측면에서 별로였다 이런 것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 바치는 게 영업소 폐쇄 조치, 그게 직접 강제야.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행정 주체가 집행력을 행사했다라는 건 바로 뭐다? 의무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가 실현되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기억합니다. 뭐라고요? 집행력 행사는 동일 상태 실현. 동일 상태 실현. 집행력 행사는 동일 상태 실현입니다. 그게 집행의 정지예요. 그 집행력 행사를 막는 게 집행의 정지. 절차의 정지는 뭐야? 절차의 정지는 다음 절차로 연결되는 걸 막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걸로 해결이 못 될 때 그때 진짜 배기 집행정지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효력의 정지가 진정 집행정지입니다. 앞에 있는 것들은 뭐야? 이건 부진정 집행정지예요. 이건 가짜들이야, 가짜들. 요만큼만 해도 효력 정지를 한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서 요 정도로 가름하는 거예요. 조금 더 간이한 방법이다 이겁니다. 좀 더 간이한 방법이다. 진짜 집행정지는 뭐라고? 효력의 정지입니다. 효력 정지예요. 그래서 그냥 이건 대집행으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옆에 손 놓으시고 철거명령 오른쪽 화살표, 계고 오른쪽 화살표, 영장 확정이죠. 대집행 영장형의 통지 얘기하는 겁니다. 영장 오른쪽 화살표, 실행 강제 철거 말하는 거죠. 실행 오른쪽 화살표, 비용 납부 명령, 비용 납부 명령 말하는 겁니다. 5개죠, 5개. 5개인데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묶으세요. 두 번째부터 5번째까지를 쭉 묶어요. 그럼 그게 행정대집행이죠. 그게 행정대집행이죠. 그러면 거기 각각의 번호를 매겨. 1, 2, 3, 4, 5. 1에다가 집행정지를 걸면은 뭘 거는 거라고? 집행의 정지. 집행력 행사로서 행정대집행은 집행력 행사라고 했죠. 대집행 시작을 막는 겁니다. 대집행으로 연결되는 걸 막는 거야. 2번 계고에다가 집행정지를 걸어요. 그러면 이건 절차의 정지죠. 절차의 정지.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겁니다. 행정대집행 절차에서 다음 절차 넘어가는 걸 막는 거야. 영장 3번 영장에다 집행정지 걸면 역시 절차의 정지입니다. 다음 절차 실행으로 넘어가는 걸 막는 겁니다. 그 다음 실행 강제 철거에다가 집행정지 걸면 효력의 정지. 이거는 집행의 정지나 그 다음 절차의 정지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강제 철거거든. 철거가 진행되는 걸 막아야 될 거잖아요. 이럴 땐
진정 집행정지가 전면에 나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대장이 나오는 거야. 대장이. 이게 효력의 정지. 그다음 비용 다섯 번째. 비용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걸면은 이거는 뭐예요? 집행의 정지. 집행의 정지. 왜냐? 그 다음에 이거 돈 안 내면 강제징수 연결되는 걸 막는 겁니다. 강제징수 연결되는 걸.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효력을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도 우선 형성력은 제일 중요하고요. 형성력은 처분을 아예 없애는 건 아니라고 했죠. 없애는 건 아니고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게 효력의 정지예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없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는 뭐냐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효력의 정지가 원래 나와야 되는 건데 효력의 정지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행의 정지와 절차의 정지 정도만 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의 정지를 시킨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냥 그것으로 가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집행의 정지하고 절차의 정지는 뭐라고?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거야. 효력의 정지는 뭐예요? 진짜 효력을 정지시키는 거니까 얘는 처분의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야. 그럼 세 개를 그냥 합치면 뭐라고 말을 하면 돼요? 효력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든다 라고 그냥 부르는 겁니다. 그냥 부르는 거예요. 효력의 정지는 진짜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그게 바로 얼음입니다. 예, 우리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은 집행 정지가 자동으로 된다? 아니다. 우린 부정지가 원칙이다. 부정지가.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해도 포크레인은 계속 밀고 들어오고요. 소송을 제기해도 나는 계속 영업은 못하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해갖고 받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외적 집행정지 제도라고 합니다. 예외적 집행정지 제도.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는데 그 받아내기 위한 요건이 바로 뭐냐면 36페이지 맨 밑에 요건이 본대회급 복명입니다. 본대회급 복명. 본대회급 복명. 본대는 뭐라고요? 회급. 당장 돌아가라고요. 복명. 복명복창하라. 본대. 당장 돌아가라고 복명복창하라. 이거예요. 뭐가 정지당했죠? 행군이 정지당했습니다. 행군이 정지당했습니다. 중대장님이 행군을 나가시다가 갑자기 배탈이 나셔가지고 뒤를 돌아가지고 얘한테 복명복창을 시킵니다. 복명복창을 1분대 분대장한테 분대장 본대 회급 그럼 얘가 이제 본대 회급하시랍니다. 본대 회급하시랍니다. 이렇게 복명복창하는 거잖아요. 아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그치? 맞죠? 아니야? 이렇게 안 해? 뭐 간부 출신이야? 주적이네? 북한으로 가. 간부는 다 북한으로 가십시오. 간부는 나라를 지킬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그렇죠? 전부 총살시켜버릴 겁니다. 그래서 간부들은 전부 가시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계급은 뭐라고 했어요? 병장이라고 했습니다. 병장. 중대장이 뭐라고 했다고요? 뒤로 돌아왔고 행군 그만한다고. 행군의 집행을 정지시킨다. 본대는 당장 막사로 돌아가라. 왜? 화장실 가자. 화장실 가자. 이거였습니다. 본은 뭐예요? 적법한 본안 판단의 계속. 우선 취송이 있어야 됩니다. 취송이 우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송을 제기하고 나서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최소한 취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됩니다. 최소한 동시에 신청해야 됩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입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로 만들 만한 대상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야 돼요. 행위가. 기본적으로 뭘 떠올리냐? 부작위는 말도 안 된다. 부작위는 말도 안 된다. 부작위는 효력을 정지시킬 효력이 없어요. 그쵸? 효력을 정지시킬 효력이 아예 없습니다. 집행정지의 대상으로서의 처분. 회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나중에 취소 판결 받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면 그때 가서 회복하면 되잖아요. 왜 지금 와갖고 막 떠들어 시끄럽게. 그쵸? 집중 안 되게. 취송 집중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쵸?
바로 그겁니다. 나중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여야 됩니다. 급 긴급한 필요입니다. 긴급한 필요. 그렇게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당장 내일 발생을 해야 되는데 거의 발생 가능성이 100%여야 됩니다. 긴급한 필요가 인정돼야 되고요. 예, 그 다음 복명은요.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입니다.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때문에 사익 침해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더 큰 공익이 있다면 처분을 우선은 유지해 놔야 될 더 큰 공익이 있다면 해줄 수 없습니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은 뭐야? 이건 삼성 요건이라고 있습니다. 삼성 요건. 예, 삼성은 소송을 갖고 장난을 치죠. 자꾸 장난을 하는데 이번에 장난이 안 통하는 걸 한번 봤지? 뗐지 아주 그냥. 그렇죠. 그러면 안 돼. 알겠어요? 네. 자꾸 애들 자르고 말이야. 노조 못 만들게 하고 말이야. 다 불법에 다 불법. 삼성이 보낸 용역 깡패한테 제가 맞아봐서 우선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네, 많이 맞았어요. 삼성에서 노조를 건설하려고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근데 노조를 건설하려고 했던 세 분이었나? 그런데 그 세 분들이 도와달라고 왔어요, 학교에. 도와달라고 오셔서 저희는 안에 생활방이 있었거든요, 중학생에. 그냥 잠자는 곳이에요. 잠자리 정도야. 밥은 우리가 공짜로 먹으니까 우리 식권으로 드시면 돼요. 들어와 쉬십시오. 편하게 쉬시다가, 예, 뭐 호텔은 아니지만 좀 이렇게 바퀴벌레 몇 마리 좀 있고 하지만, 예, 원래 학생회관의 잠자리에는 바퀴벌레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같이 걔네들도 재워주거든. 갈 데가 없어 애들이. 그렇잖아, 그렇죠? 예, 아니, 지가 왔다가 내가 뒹굴 하다가 죽으면 자신의 운명인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안 한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예, 뭐 편하게 계시다 갑시오 그랬죠? 그랬더니 갑자기 며칠 뒤에 깡패들이 막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만 있냐? 우리도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뭐예요? 숨겨왔던 쇠파이프를 다 꺼내, 이야, 딱 했죠. 아유, 뭐 다 이연걸 이소룡들이 왔어. 그냥 막 다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막 20명 정도밖에 안 왔는데 우리는 100명이 넘었는데 100명이 다 쓰러졌습니다. 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졌습니다. 인정하고 그 3명을 다시 납치해 갔어요. 어디로 가셨을까? 네, 그 전에 계셨던 분들은 전에 노조 만들려고 다 그 원양어선 타셨거든요. 다 바다에 버려집니다. 그렇게 난 이거 허위사실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난 그 형님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한 겁니다. 네, 그렇죠. 들은 얘기. 어쨌든 납치를 해가서 가신 건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삼성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데리고 가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기 때문에 예, 감정이 안 좋죠. 네, 뭐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죠? 그냥 네. 그리고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40대면 다 자르고 그렇잖아요. 고용이 상당히 불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죠.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마지막 명입니다. 명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처분이 적법함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항상 뭐예요?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 뭘 인정하죠? 중대한 경영상 위기 뭐 이런 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에 이만큼의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은 영업을 하면서 소송을 하게 허용을 해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집행력이 웬만하면 다 받아줘요. 웬만하면. 네, 다 받아주기 때문에 이 집행정지를 남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집행정지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본대회급 복명입니다. 본대회급 복명. 그 다음 위쪽 것도 또 문제 많이 나오죠. 바로 그 위에 신청해익입니다. 신청해익.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놓으세요. 간단하게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가구제 수단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집행정지, 하나는 가처분. 집행정지는요,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사후적 소극적 구제수단입니다. 사후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처분이 나온 다음에 거는 거라고요. 소극적이라는 것은요, 그것을 과거로 돌려서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겁니다. 가처분은 사전적 적극적 구제수단입니다. 가처분은요,
행정부에 아직 판단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이 먼저 판단을 내려줍니다. 적극적이라는 것은요,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합니다. 아예 새로운 처분을 임시적으로 남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집행정지는 뭐라고? 소극적 구제수단이라고요. 소극적 구제수단이라고요. 뭐까지만 해준다고요? 처분이 없는 거랑 같은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 과거로 돌려주는 것까지만 해준단 말이에요. 내가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했습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가 시험을 봤습니다. 불합격 처분을 받았습니다. 내가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 판결 받았습니다.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불합격 처분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취소 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불합격 처분을 취소했지. 취소하면 난 누굽니까? 난 공시생이죠. 행복하십니까? 이거죠. 그죠? 불합격 처분을 제거한다고 해서 내가 합격되는 게 아닙니다. 합격되는 게 아니라 난 다시 수험생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집행정지를 걸든 취소를 제기하든 취소 심판을 제기하든 내가 목적하는 바는 뭐죠? 합격을 시켜달라는 거잖아. 합격을 시켜주려고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 관계로 전진해야 됩니다. 그렇죠? 새로운 법률 관계로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야? 적극적 구제수단이라고요. 적극적 구제수단. 그래서 적극은 항상 뭐라고? 새로운 법률 관계 창설. 소극은 뭐라고 했어요? 기존의 법률 관계로의 회귀. 기존의 법률 관계로 회귀. 그 다음 새로운 법률 관계를 창설하는 게 바로 적극과 소극입니다. 취소 판결이 나와도 취소 재결이 나와도 집행정지가 나와도 나는요 그냥 수험생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이게 적극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이 가능해야 되냐면 취소 판결 나오고 취소 재결 나오고 집행정지 거부 처분에 대해서 나온 다음에 재처분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재처분이. 요번에 뭐 해주는 거야? 합격자 결정. 합격 결정이라는 재처분이 연결될 수 있어야 되는데 거부 처분의 취소 판결에는 가능합니다. 거부 처분 취소 재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부 처분 집행정지에는요. 그 재처분 의무가 없어요. 재처분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부 처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하면 내가 얻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판례가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손해를 방지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써있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너한테 아무 득이 될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소극과 소극이 만나면 소극적 처분인 거부 처분하고 소극적 구제 수단인 집행정지가 만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극적 처분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적극적 구제 수단인 가처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가처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정지를 마무리하고요. 38페이지에 있는 가처분은요. 가처분은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소송법에는 없습니다. 없고요. 그래서 이건 결론 도출. 최근 판례가 확실히 짚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정리한다고? 예사취 이차부 가수지. 예사취 이차부 가수지 아주 유명한 두 문자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두 문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사취 이차부 가수지. 이건 뭐냐면 전부 다 사전소송입니다. 사전소송들 현행법상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들인데 예사취는 뭐예요? 술 먹으면 취하는 건 예사지. 2차부는 뭐예요? 2차는 가면 안 되지. 가수지는 뭐예요? 하지만 노래방은 가도 되지. 난 노래방 가면 가수지. 노래방 가면 가수죠. 강수지 아니고 가수지. 알겠어요?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사취 2차부 가수지. 예사취는 뭐야? 예방적 금지 소송입니다. 2차부는 의무이행 소송입니다. 가수지는 가처분입니다. 예방적 금지 소송, 의무이행 소송, 가처분과 같은 사전 소송들은요. 예사취 취소 소송은 예방적 금지 소송을 배제하는 겁니다. 2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의무이행 소송을 배제하는 겁니다.
가소지, 집행정지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대는 소를 포함한다고 했죠? 이건 거꾸로 소는 대를 배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는 대를 배제한다. 그런데 수식어구가 있죠? 수식어구가. 그것만 쓰고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법 판단 기준시로 넘어갈 겁니다. 예, 바로 뭐예요? 예사취 2차부 가소지. 네, 여기서 앞부분이 바로 뭐다? 사전소송입니다. 사전소송들이고, 예, 얘가 바로 대입니다. 대. 대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소야. 소인데 얘가 얘를 뭐 하는 거야? 예, 배제. 파이 차이 말고 배제. 배제가 뭔지 아시죠? 배제! 그게 아니고요. 배제. 이건 뭐야? 이거는 저희 학교 응원입니다. 배제 학당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네, 그거 아니고. 네, 그래서 이거 배제. 예. 배제. 예. 아, 어저께 밤에 인터넷으로 우리 학교가 무슨 학교지? 이게 찾아보느라고. 자립형 사립고 그거 있잖아요. 자유형 사립고 그거. 예, 그거 뭐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 거기서 지금 선생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바뀐 거지? 이렇게 보고 기숙사도 생겼네, 막 뭐 이런 게. 예, 그래서 좋아졌다. 그래서, 예, 갑자기 고등학교가 생각이 나왔고, 이건 뭐예요? 취소성, 부작위협 발송, 집행정지. 얘가 얘를 배제하고, 얘가 얘를 배제하는데, 누가 누구를 수식해?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고, 얘가 얘를 수식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 소송은 예방적 금지 소송을 배제하는 특징입니다.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밖에 없어. 현재 우리 법에. 그래서 예방적 금지 소송은 인정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무엇을? 의무이행송을 배제하는 겁니다. 그냥 처분이 없는 상태로밖에 못 만드는 소극적 효력만 인정되는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되는 가처분을 배제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갑니다. 사후적 심사제도, 사후적 소송으로서의 취소 소송은 사전소송, 사전적 심사제도로서 예방적 금지소송을 배제한다. 절차적 심리만 가능한 부작위 여파의 소송은 실체적 심리가 가능한 의무행송을 배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극적 효력만 인정해 소극적 구제수단인 집행정지는 적극적 효력이 인정해 적극적 구제수단으로서 무엇을? 가처분을 배제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이번에 아주 중요한 판례가 작년에 나왔죠. 뭐가 나왔어요? 행정소송법 44조에 보게 되면 23조의 집행정지가 당사자 소송에는 준용이 안 되고 있어요. 당사자 소송에 준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어서 지금까지 가처분을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8조 2항에서 민사집행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민사집행법 300조에는 가처분 규정이 있는데도 행정소송에는 그 준용을 부정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판례가. 이 이유 때문입니다. 가소지 때문에. 집행정지가 있으니까 얘는 얘에 대한 특칙이라고 했죠. 제가 배제당해 왔던 거야. 그런데 당사자 소송에는 집행정지가 없잖아. 없으니까 가처분의 준용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당사자 소송에는 가처분 준용이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에. 알겠어요? 아주 중요한 판결입니다. 교수님들도 이거 다 틀리셨었어요. 다 틀리셨었다가 행정소송에 가처분 안 돼 이랬다가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서로 문제인식이 없었어. 저도 없었고 아무도 문제인식이 없었는데 판례가 훅 들어온 거야. 깜짝 놀라. 진짜네. 이렇게 된 거야. 46개밖에 안 되는데 너무 복잡해. 그치? 이거 매우 중요한 거. 지금 많이 주목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소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5시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